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매일같이 또 시황 정보 얻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고요. 또 그 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 혼자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역시 이제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제도 제가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시장의 큰 흐름들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시장은 아직은 견딜 만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5장 정도에서 조금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은 약간 불확실하겠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좀 더 확고한 확고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장과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테니까 자, 3시 50분 무료 방송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정말 심장이 덜컹거리면서 아찔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상승 전환 노리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어제 저희가 매수한 종목은 또 어떤지 이노와이리스부터 볼까요? 네, 자, 어제 시장이 이제 약간 불안한 상태에서 좀 과감하게 주도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방어적으로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시장의 중심으로 갔는데요. 이노와이리스 그래도 일단 타이밍은 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는 뭐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에요. 일단 어제까지 밀렸던 부분이고 종가에서 소폭의 플러스권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큰 반등까지 볼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단 이노와이러스 같은 이러한 대표적인 5G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미 강하게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급등이 났던 종목이에요. 이랬던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려가려고 하다가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밀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다시 안정권에서 시장이 조금만 살아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대장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5G 관련주들의 전반에 걸쳐서는 흐름 자체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충분한 조정이 연출된 상태에서 시장이 안정권에서 조금씩 반격에 나서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갈 것이냐, 내지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짧은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4분기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10월, 11월, 12월 4분기 시장을 보셔야 되고, 그 큰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량씩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아직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대장주 맥락에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서 이미 갔다가 다시 한번 밀린 상태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고점에 찍고서 직전 저점까지 왔는데, 직전 저점은 분명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과거에 이미 대바닥을 찍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대장주 맥락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충분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도 치고 갈 때 반등은 조금은 더 탄력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만 5G 관련주들은 올해 4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4분기 그리고 내년 초에는 이 5G 투자와 관련된 투자가 본격적으로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의 대규모 5G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시작에 불과하다는 측면이겠고, 4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발주가 글로벌 통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5G 관련된 이번 눌림 조정은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5G 관련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할 수 될 겁니다. 자, 한 종목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훈 아나텍의 주가는 최근에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다가 약간 눌림 쪽이 나왔죠. 많이 올랐다가 시장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밀렸던 것이고요. 오늘 빠르게 양봉이 연출되면서 빠르게 주가 벽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훈 아나텍은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손떨림 보정 장치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세 흐름 자체가 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털어낸다는 관점보다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시각을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저감에서는 해볼 만한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까지 리뷰 들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장 다시 또 반등을 노리면서 밑꼬리가 달리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오늘장을 한규수 매니저는 어떻게 봤을까요? 한 큐로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의 한 큐는 마지막 흔들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흔들기. 이제는 좀 투자자분들이 잘 안 믿어요. 마지막이란 말을 계속 보면서 분할 매수했는데 또 이래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 개인 투자들도 그렇고요. 여기서는 다시 상승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일단 흔들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제가 분석드리면서 외국인들이 분명히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텀이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급이라는 부분들은 제대로 예측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 수급도 결국엔 펀더멘탈을 따라간다. 그리고 마지막 흔들기라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 꾸준하게 말씀드렸듯이 흔들기는 분명 외국인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하나의 흔들기 과정이 진행됐다는 점에 꼭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러나 어제하고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도에서 전반적인 장세가 밀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코스닥 쪽보다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지수가 쭉 밀렸었던 이런 흐름이었었죠. 결국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관망세를 보였는데 오전에 지수가 쭉 밀렸던 것은 바로 개인 투자들의 불안 매물들이 나오면서 장세가 밀린 겁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먹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을 흔들어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포지션을 선물 쪽을 중심으로 물량을 나오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물과 현물 쪽에서 유리한 종목들을 매집해 들어간 그런 매매 형태가 지금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온 부분들은 분명히 외국인들의 전략이 좀 어느 정도 먹혔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앞으로 증권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세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될 것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전반적인 주변 여건은 미국 증시가 일단 안정권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제도 다우지수 27,000선 붕괴 여부를 지지 여부를 분명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27,000선 지지가 됐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안정권에 접어든 것을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어제까지 낙폭이 컸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낙폭이 워낙에 컸었죠. 그에 따라서 지금 반발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일단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오후장에 들어서 낙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흔드는 과정들이 좀 지나쳤기 때문에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런 섹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지수가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그래가지고 곧바로 치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려면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좀 더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국내 증시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미국 증시가 좀 더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시고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을 고려하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의 수급 동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시장의 수급 동향 자체가 참 읽어내기가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읽어내려가야 시장의 방향성을 일단 알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오늘 아침 초장부터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아침 초장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은 미국 증시가 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관망세로 출발했죠. 하지만 개인들은 아침 초장부터 대규모 선물 매도로 시작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들은 매도 규모가 더 커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흔들면서 시장의 흐름을 눌러대고 개인들의 매물들을 촉발시키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은 매도가 들었습니다만 막판에 많이 매도 규모를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증시를 절대 떠날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떠날 의사가 없고요. 계속해서 흔들어대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우 지수를 볼 때는 하방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을 때 그 흐름을 보시는 게 좋다. 일단 제가 전체적인 미국 증시 흐름을 봤을 때 다우 지수가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라든가 미국 증시 흐름 자체가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일단 이 27,000선의 지지를 받았고요. 27,500선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제 소폭의 반등세가 일단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고점 찍고 완만하게 하락을 했고 추세가 이탈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직전 저점의 지지를 받고 하락세가 벌써부터 멈출 정도면 미국 증시의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는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없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죠. 여기다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미국 당국에 대한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도 여전히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 호재들이 시장의 하방 경기를 이끌어낼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 증시의 대세 하락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 일봉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지 한 수로 미리 예측해 볼게요.
내일 한 수는 분할 매집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분할 매집. 시장에서의 흔들기가 거의 끝이 다 왔으니 우리는 이 흔들릴 때마다 같이 손절하고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일수록 분할 매집하면서 추후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전략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명절, 추석 전에 증권시장이 좀 빨리 한번 좀 올라줬으면 좀 편안한 매매가 됐을 텐데 그런 매매가 나오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좀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건 없고요. 아마 그 추석 명절 전에 보통 보게 되면 추석 명절 2, 3일 전에 추석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 투자들의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들의 그런 매물들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석 연휴 직전에 가게 되면 증시가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시장 자체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분할 매집을 통해서 좀 차분하게 좋은 종목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은 해볼 만한 위치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급됐듯이 미국 증시는 일단 안정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는 별로 없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죠.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미국 증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막연한 공포감에서는 벗어나자. 공포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조만간에 시장 자체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게 되면 국내 증시는 이제 종목들, 중소형 성장주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은 코스피 지수까지 대형주까지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라든가 개별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반등장은 먼저 진행될 겁니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그리고 중소형주는 시장보다 먼저 갑니다. 그래서 중소형 실적주, 성장주의 반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낙폭과됐던 주도주 중심으로 분할 매집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말씀드렸죠. 5G,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2차 전지가 지금 테슬라 모터스 대비 올라왔다가 오늘 다 밀리고 있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주가가 좀 올라서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선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장비주가 오늘 강했고 또 그동안 최근에 단기적으로 강했던 종목이 5G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4분기 정도 선에서는 5G와 반도체 장비주들을 투톱을 한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높여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시장의 흐름은 다우지수는 전체적인 시장의 하방을 볼 때 우리가 참고하는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나스닥 시장은 어땠습니까? 상방으로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때는 나스닥 시장을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내 코스닥 시장도 나스닥 시장도 상승장을 그냥 견인했던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0,000선 정도에서 중간 바락 치고 1700 정도에서 중간 바락 치고 다시 양봉하면서 다시 제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치고 간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아직은 중간 바락을 다져가는 과정들인데 만약에 그 나스닥 시장이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기술주를 중심한 반발 매수가 좀 더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기술주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올지는 아직은 좀 시간을 좀 가지고 봐야 됩니다만 만약에 나스닥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성장주 중심의 점진적인 반등 장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더 안정이 되고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때 국내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 IT 성장주들의 반등세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도 좋겠고요. 코스닥 일봉 차트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더 안정이 된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그림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폭락 장세 후에 하나, 둘, 셋, 넷, 5개. 무려 5개월 연속 양봉이 연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20년 내 최고가 직전 고점 930선 정도에서 고점 물량 받고 지금 음봉이 나온 형태죠. 흐름 자체가 5개월 이평선주로 탄탄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을 매물 소화를 해내는 전형적인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서 쉬어가는 이런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의 흐름이 났을 때는 일단 10월 말 장세는 뭐 큰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고 9월 말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10월 달에 곧바로 양봉을 치고 곧바로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오거나 아무리 길어도 10월 달 이후에는 여기서 5개월 이평선을 지지받고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전 고점 20년의 최고가 930선을 돌파하는 이런 반등장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코스닥 시장은 이번 눌림목 조정이 오히려 우리가 유망 종목에 대한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좀 더 많이 높여가야 된다라는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월봉 차트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감 시간에 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빠지는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규수 매니저님의 그 의견도 좀 궁금해서요. 네. 사실 배터리데이 나오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타격받을 만한 이슈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LG화학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했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왜 오늘 2차 전지주들은 빠지는지 자율주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2차 전지주들이 빠지는 거는 네. 이미 이제 그런 재료가 반영이 됐어요. 최근 증시가 안 좋을 때도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올랐거든요. 올랐거나 덜 빠졌습니다. 그 재료는 이미 반영된 거 맞아요. 반영됐고요. 그리고 원래 테슬라 모터스가 2차 전지 배터리 데이를 공개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배터리를 만들어서 맞아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악재였어요. 오히려. 그렇죠. 악재였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겁니다. 결국엔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됐고 실질적으로 테슬라 모터스가 내놓은 건 별거 없단 말이에요. 별거 없으니까 그에 따른 실망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테슬라 모터스가 아마 지금 시장에서 많이 빠졌을 겁니다. 네.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그 재료가 선반영이 된 부분들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배터리 셀 팩, 고체, 전고체 배터리 뭔가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도 한시대 그렇죠. 올랐을 수 있는데 좀 뭉뚱그려서 말한 게 시장에서는 실망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테슬라 모터스에서 얘기하고는 그런 첨단 그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우리나라 LG화학이라든가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아직은 최첨단이고요. 네. 그 이상의 제품들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큰 기대를 너무 앞서가는 거는 조금은 좀 빠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마감 전략에서 세워드리겠고요.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분할 매집해야 될지 공개해 주시죠. 일단 앞서 제가 이제 투톱, 그러니까 반도체와 이제 5 쪽으로 이제 올해 4분기를 한번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반도체 쪽에서 충분하게 조정받았던 또 안전한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 자, 사이맥스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이 하락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IT를 산다고 해요. 그렇죠. 사이맥스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들어볼게요. 사이맥스는 얼마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도 아직까지는 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하락 장세 속에서 주가가 덜 빠졌던 이제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이성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실적 호전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반도체, 뭐 메모리가 됐건 비메모리가 반도체가 됐건 결국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이맥스라고 하는 종목은 분명히 반도체 시장,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그런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자, 반도체 이성 장비를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업체 투자 확대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입니다.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벌써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전체 매출액을 넘어선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20억인데 올해 한 200억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증권사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그런 실적과 성장 가치에 비한다면 주가는 굉장히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간 코로나19 이후에 폭락세가 나타났고 제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횡보세가 나오고 있죠.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라갈 때 벌써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에 걸쳐서 강력한 반등이 시도갔다가 번번이 시장 때문에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하락폭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하락폭은 상당히 견조하죠. 탄탄한 하반기이 나오고 있고요. 현 구간대 12,000원대 주가는 완전히 중간 바닥이고 대바닥권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대바닥권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또 물량을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이죠. 지금 증권시장에는 IT 섹터들 반도체뿐만 아니라 5G라든가 또 2차전지라든가 실적 대비 저평가됐고 실적이 너무나 좋은데 주가가 목한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그런 실적과 성장 가치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이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제가 16,0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16,000원 정도면 역시 직전 고점을 뚫는 이런 흐름이 될 건데 16,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시장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 여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시장 자체가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목표가를 제가 16,000원 정도까지만 잡아야 될 테니까
그 정도로 일단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손절가는 12,600원 제시되겠습니다. 12,600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직전 손절가를 중심으로 해서 밀릴 때마다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적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사이맥스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종목이었고요. 저희는 내일도 또 좋은 종목, 좋은 시황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